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안면거상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듀얼 플레인 테크닉과 디플레인 테크닉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비율을 봤을 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듀얼 플레인에 가까운 수술을 하다가 듀얼 플레인이 디플레인에 비해서 가진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분께 디플레인 테크닉에 입각한 수술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아마 다시는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만큼 이 수술 방법에 대해 확신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듀얼 플레인 수술 방법에서 디플레인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전 안면거상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스마스를 조작해야만 안전하고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안면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듀얼 플레인과 디플레인은 모두 이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스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듀얼 플레인 방식은 우선 피부에 피하 지방을 살짝 붙인 채로 한 겹을 들고 그 이후에 스마스의 판을 다시 만들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거상하는 방식인 반면에 디플레인 테크닉은 스마스의 판과 피하의 판을 붙어있는 채로 한 번에 방리해서 통으로 거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가 집도했던 수술 영상을 통해서 이 두 수술법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했던 영상을 보시면 듀얼 플레인 방식은 스마스의 판과 피하의 판이 각각 방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스마스고요. 이 부분이 바로 피하층입니다. 듀얼 플레인 중에서 광대 위쪽에서 스마스를 절개하는 하이 스마스 방식이고 목 아래까지 스마스 절개가 일어났으면 익스텐디드 타입이긴 합니다. 반대로 최근 디플레인 방식의 수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마스의 판과 피하의 판은 붙어 있는 채로 스마스를 들어 올려서 실로 꿰맬 수 있는 스마스의 커프만을 만들 만큼만 피하 방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스마스 바닥으로 들어가서 스마스, 피하 그리고 피부층을 한 번에 들어 올려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듀얼 플레인에 비해서 스마스가 더욱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 형태의 얼굴 조직을 더 강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플레인의 장점으로 스마스와 피부의 층을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비대칭을 교정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스마스와 피하층을 방향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거의 없고 피부를 수평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진 스마스를 고정한 이후에 남는 피부를 정리하는 게 그 결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디플레인에서 만들어진 귀 앞쪽의 피하 방리 정도만으로 그 방향을 달리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달성하기 때문에 굳이 아주 멀리까지 피하 방리를 해야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은 듀얼 플레인의 장점에 비해서 디플레인이 갖는 장점은 거의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는 얼굴 조직의 무게가 서양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얼굴의 형태도 조금 사각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리프팅 시킬 때 필요한 장력이 서양인에 비해서 월등히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장력을 받아줄 수 있는 디플레인 테크닉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인 같이 피부가 두껍고 조직이 좀 무거운 환자분들이 듀얼 플레인에 가까운 수술을 받거나 스마스를 방리할 때 유지인대가 충분히 끊어지지가 않으면은 수술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스마스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만은 피하층은 이미 많은 양의 피부가 잘려나가 있어서 피부 안쪽에서 떨어진 스마스와 많이 피하 방리가 진행되었던 부분의 피부계에 좀 달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의 다름은 디플레인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디플레인 테크닉의 경우에 유지인대만 정확하게 끊어주고 넓게 끊어주었다면은 조직이 좀 무거운 동양인의 경우 조금 더 효과적이면서도 유지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더플랜에서는 거의 디플레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환자분의 얼굴형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형을 가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듀얼 플레인에 비해 디플레인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안면거상을 받으시는 한국 분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부분 리프팅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스마스를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지방 흡입, 아큐스컬프, 윤곽 주사, 실 리프팅을 대부분 한 번쯤은 받으셨고 이런 기왕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스마스가 좀
약해져 있거나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딥플레인 테크닉을 사용해야 약해진 스마스를 찢어버리지 않고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어서 안면거상 수술의 결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딥플레인 테크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스마스 절개가 들어가는 위치와 길이 그리고 그 각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딥플레인 방법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 포인트가 됩니다. 단 하나의 선일 뿐인데 이 선의 위치가 딥플레인 방법에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이고 환자분들의 얼굴마다 굴곡진 정도나 그리고 단단한 스마스와 이제 부드러운 스마스가 경계를 이루는 그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찾는 것이 딥플레인 방법의 성공을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딥플레인 방식은 제가 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술 후 1년 이상 지난 환자들임에도 유지가 좀 잘 되고 있고 거상의 효과도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이전에 수술하신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한 환자분들의 사례입니다. 최근까지도 유지가 잘 되고 있지만 이 기간 중에는 스마스가 얇아서 수술이 좀 까다롭고 오래 걸린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술의 수월도가 높아야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높은 확률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이제 듀얼 플레이는 이제 예전에 이마 거상시에 관상 절개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올드한 수술 방법으로 치부될 것이 거의 확실하긴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딥플레인 방식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딥플레인이 불가능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 기왕력 등으로 스마스의 손상이 심할수록 극단적인 딥플레인을 시행해야 되고 이제 불가능한 경우라는 예전에 수술한 결과가 너무 잘 유지가 되고 훌륭해서 이제 재수술로 다시 얻을 만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에만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 얼굴이 비대칭이 심하면 한쪽은 듀얼 플레인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딥플레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제 안면거상은 비대칭을 맞추는 수술이 아니고 얼굴의 안쪽 프레임이나 조직의 두께가 다른 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이제 바깥 조직을 싹 말아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양쪽의 효과가 동일해야 더 비대칭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만 스마스와 피부가 좀 분리되어 결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서 한쪽만 효과가 지속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안면거상의 대표적인 수술법으로 자리받고 있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 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